새로운 역사 선생님이 와주셨습니다. 유성환 선생님이 어서 오세요. 유성환. 제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네. 상당히 산만하시더라고요. 되게 조금 걱정스럽지만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저희가 있기 때문에 역사는 흐릅니다. 아,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몇몇의 인물들을 통해서 네. 그러한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는 살면서 인류 역사가 네.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어요. 그거를 가져야 되는데 네. 이걸 가져가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수고하고 했던 거? 네, 역사적으로요? 네. 갖고 싶은 거. 내가 세계를 다 가졌어. 세계를 정복했어. 이 세상에 나보다 힘센 사람이 없어. 뭘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나 알 것 같은데. 뭐예요? 네? 불로장생.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 진시황. 맞아, 맞아. 진심으로.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계를 가졌던 사람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싶어 했어요.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빠는 진심으로. 맞습니다. 그 진시황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2200년 전에 그 혼란스러웠던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인물 진시황. 진시황은요 왕가의 자손이 아니다. 다 먹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진시황이에요. 화려했을 삶을 살았을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마차에서 객사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나네. 혹시 춘추 전국 시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였었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그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통일시켰습니다. 기원전 221년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2200년 전쯤에. 자, 그렇게 진시황 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있죠. 혹시 가보셨어요? 아유 참. 저쪽 거기. 저기 있잖아. 중국에 있잖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중국에 있죠. 내가 그 얘기하려고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어.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분위기상 보니까 가보신 분은 안 계신 거예요. 저는 가봤습니다. 1970년대 어떤 농부가 우연히 우물을 파다가 네. 흑인형을 발견한 거예요. 이 개별 흑인형의 무게는 약 한 200kg 정도가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 뒤에 뭉텅이로 엄청나게 수백 기의 흑인형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이 무려 진시황릉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여의도의 13배 크기. 엄청나네. 그런데 실제로 이 인물들은요 표정들이 다 달라. 하나하나가 수공예로 만든 거예요. 찍어낸 것이 아니라. 네네. 근데 이거는 뭡니까? 너네는 죽어서도 나를 지켜라. 왜? 누군가에게 야 너 평생 나 지켜 이러고 싶은데 그 사람도 죽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겠어요? 흑인형을 만든 거예요. 수백 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시황릉은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 일부 중국 정부가 일부러 발굴을 안 했대요. 왜? 남겨놨어. 왜 그러냐? 지금에 있는 기술로 이게 들어갔다가는 괜히. 무너져. 훼손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당시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건 후세의 선물로 남겨놓겠다. 재밌다. 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진시황이 엄청나게 화려했을 삶을 살았을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랬을까요? 아니 7개의 나라를 전부 다 통일까지 했으면 네. 그 힘이란 파워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고 그렇지. 중국 음식은 다 먹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베이징도. 부하들 신하들 쫙 해갖고 뒤에서 부채질하고 있고 맞아. 정말 화려하게 살았을 것 같아. 자체가 그냥 그렇지. 부채소지 뭐. 야.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물려받았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수도였지 않겠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진시황은요. 왕가의 자손이 아니다.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이 그 저건 거짓말인 것 물어봤던 건 같은데. 같은데 그럼 저건 아니에요. 소문 아닐까요? 가짜뉴스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왕이 서열에서는 꽤 많이 밀려 있었던 아버지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약간 어디 귀향 및 여기 좀 지방을 떠돌고 있을 때 당시에 거상이었었던 여불이라는 인물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불이는 막대한 돈을 쓰게 되고 당시에 여불이의 첩까지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첩이 간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진시황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복잡하네요, 뭐가. 보세요. 일단 요 양반이 진시황의 어머니 예. 존양반. 조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태어났는데 네? 이 아들이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조금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좀 욕망이 많으신 분이야. 어머니가 결혼을 했지만 여불이랑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친자 확인도 할 수 없는 거고. 뭐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러네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야. 많이 많이 지쳤어. 기가 뺏겼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좀 힘이 있었던 걸로 유명한 예, 예. 한 사람을 스카우트합니다. 여부리. 그 양반이 그냥? 요 양반이야. 여부리가 직접요? 여불이 집에서 데리고 온 거니까. 네. 이제 나는 못 만나겠다. 네가 좀 만나줘. 이렇게 노예가 됐군요. 노예가 됩니다. 근데 엄마는 너무나 열정적이셔서 네. 결혼해서 계속 살고 있어. 아이가 더 낳았어요. 둘이나. 대단하시네.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떤 마음을 품냐? 자기를 버리고 노예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왕으로 다시 앉히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바람을 펴서 난 나의 매도해서 난. 그렇지 배는 같은데 씨가 다른 동생을 왕으로 올리려고 해 반란이 일어나요. 예, 진시황은 그것을 극복하고 진압시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때쯤 저희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자, 전 세계를 통일했던 진시황. 예. 진시황은 이제는 모든 걸 다 이뤘잖아요. 네. 너야 좋은 음식 좀 받쳐봐 라고 하면서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는데 네. 그때 진시황이 먹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불로초가 아니고. 자,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볼게요. 영지버섯, 전복, 구기자, 부추. 뭘까요? 먹지 않았던 거? 네. 야, 이거 어려운데?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건 기본적인 거야. 자, 하나, 둘, 셋. 뷰츠. 뷰츠. 비우추가 아니고 부추. 왜 부추예요? 아니 저희 할머니네 집에도 마당 앞에 부추 심어져 있거든요. 네. 좀 그렇게 불로초라고 하면 막 귀해야 되고 어허. 막 찾아야 되고 막 그런데 많이 볼 수 있는 부추는 좀 아니지 않나. 살아갈 때 공기만큼 귀한 게 없잖아. 부추 먹으면 다들 부추 해안자 봤잖아. 손이 막 올라가게 돼. 엄청 영양이 강한 부추 씻고 거죠. 오셨어요. 간에 좋은 거고. 전복은 왜 전복이에요? 전복은 유일하게 저게 해산물이잖아요. 네. 아하. 진시황이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을 것 같아. 알레르기까지. 전복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전복만큼은 안 됐을 것 같아. 몸에 안 여보세요? 받아주니까. 정답 보잖아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 없음. 이거 제가 낸 게 아니라 주최측이 낸 거예요. 다 먹었답니다. 이게 다 맞아요? 네, 실제로 영양 과잉됐겠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버섯류는 너무 인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진시황이 아주 즐겨 먹었었다라고 하고 전복 역시 당시에 상당한 고가의 귀한 예. 해산물 요리였었는데 즐겨 먹었답니다. 구기자 역시 당대 아주 면역력이 예, 좋죠. 좋은 약재로서 쓰였고요. 부추 역시 즐겨 먹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기하네. 결과적으로는 진시황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뭐 계속 먹어도 몸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쇠해지죠. 쇠해지죠. 근데 이때쯤 보세요. 돈은 무한정 갖고 있는 나. 그런데 어떤 특정한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욕망을 이용한 누가 등장하기 좋습니까? 샤기꾼. 맞습니다. 샤기꾼들. 이런 샤기꾼들. 저만 믿어보십시오. 늙기 싫으십니까? 믿습니다. 이러한 그 중에서도 가장 이게 좋았던 양반이 있대요. 서복이라고. 서복? 예, 여러 학문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랍니다. 이름 서복이 그래서 저 좀 믿어주십시오 하니까 진시황은 뭐 한번 갔다 와 봐라 라고 해서 그가 어디로 오게 됩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오. 네,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 왔던 지역이 어딜까요?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 맞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빠르네요. 그래서 가면 정방폭포라고 있습니다. 정방폭포. 맞죠? 정방폭포에 가면 여기 서불과지라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고 이게 바로 뭐 서복이 지나갔다. 나 왔다 갔지. 그렇지.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서귀포에 대한 어원도 여러 가지 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가장 유력한 설이 서복이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어원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서복이 불로초를 구해 갔습니까? 없죠. 공포에 갔었지. 예.
있었으면 진시황이 지금도 살았어야 되겠죠. 맞아요.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제대로 하고. 사기꾼을 예. 조심해야 돼. 아이, 맞아요. 근데 진시황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불로초를 열망하며 영생을 꿈꾼 진시황의 사망 원인은 뭘까요? 한번 유추해 보시죠. 복이 없나요? 예. 허무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주관식이에요. 자, 주관식입니다. 내가 저건 자, 그러면 그건 하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중독? 중독으로 죽었어요? 중독으로 죽었어요? 네. 아, 교통사고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수은 중독입니다, 저는. 예. 중독이 이렇게 많아요? 자, 식중독, 사랑 중독, 마약 중독, 다이어트 중독, 납 중독. 중독된 사랑. 사랑 중독 좋습니다. 네, 정답 저는 있어요? 수은 중독입니다. 아니, 공부 좀 한 사람들 다 알아요. 아, 저 내신이 좋아요, 제가. 인정. 예, 예. 정말 선생님, 네.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네. 내 수준을 숨기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일부러 틀릴까 고민했는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 수은이 그 독성 물질로 알려진 중금속 아닌가요? 맞아. 네. 그걸로 어떻게? 네, 근데 수은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고농도로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이게 신경세포가 파괴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언어장애, 운동장애, 뭐 우울증, 뭐 의욕 상실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또 문제는 수은이 또 중독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뭐 환각, 사지마비, 뭐 장기 손상 이런 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막 먹고 바르고 막 이랬으면은 중독 증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맞아. 실제로 이것은 갑작스럽게 죽지 않아요. 진시황의 마지막을 보면 진짜 인생 무상, 처량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가서 화려하게 살다 죽었을 것 같잖아요. 네. 진시황은 엄청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넓은 중국 땅을 도로도 별로 안 좋을 때 여러 번 순행을 했었대요. 아. 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 순행 중에 네. 마차에서 그냥 죽었대요. 눈물이 나네. 아유. 그러니까 인생 별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불멸을 꿈꿨던 그 황제가 그렇지. 죽을 때 쫙 화려하게 멋지게 죽는 게 아니라 그 객사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객사죠. 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애잔한 인물 진시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바로 그 인물이 진시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안타깝다. 불로초 너무 밝히면 안 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되살리고 싶은 인물 압도적 1위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나폴레옹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한 명만 알잖아요. 네.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아세요? 모릅니다. 유서를 남기게 됩니다. 놀래라. 이게 뭐야? 놀랬어. 정말 이게 왜? 네, 이제 우리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양에서 아, 나폴레옹 나오네요.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나폴레옹 하면 떠오르는 거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아까 그 산이다. 아까 그 산이다. 미안하다. 이 산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벼? 저 나폴레옹의 본명을 아십니까? 뭐예요? 아시에요? 이름은 폴레옹이야. 나폴레옹? 그죠? 나폴레옹. 자, 다음 넘어가시죠. 예, 예. 자, 일단은 나폴레옹 들어갈 때 조금 쉽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큰 키가 아닌데 성환아, 남자 키 큰 거 다 필요 없다. 그래. 세상은 단신들의 나라다. 나폴레옹. 나폴레옹. 키가 작았지만 전 세계를 호령하지 않았냐.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을 가고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나폴레옹 단신 아니었어. 실제 나폴레옹의 키는 작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네. 프랑스 파리를 갔을 때 파리 갔을 그 나폴레옹 그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침대를 이게 해놨어요. 네. 거길 들어가서 팔로 이렇게 재봤는데 손끝에서부터 제 오른 손끝까지 가고 한 뼘 더 나갔어. 단신이었어. 정말 단신이었어. 근데 실제로 요거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한 명만 알잖아요. 네.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너? 루이 나폴레옹. 그의 조카예요. 그도 역시 황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폴레옹 3세라고 하는데 아, 그래, 일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1세가 진짜 나폴레옹이고 예. 그의 이름을 갖고 와서 권좌에 올랐던 인물이 있어요. 이 양반이 나폴레옹 3세예요. 이 양반은 키가 실제로 당시에도 한 15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저 사람. 언어 능력은 매우 탁월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한 164, 165 이 정도 됐어요. 예. 그 당시에. 근데 당시에 나폴레옹은 169, 한 170 정도 됐었다라고. 당시에는 내 키인데? 장신. 예. 완전 농구 선수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나폴레옹의 위세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대단했겠죠. 최고죠, 최고. 엄청났어요. 그 당시 내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네. 난리 났었대. 난리 났었죠. 완전 영웅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나폴레옹이 기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아메리카 독립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아메리카 독립이요? 예. 원래는 다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거든요. 거기가 다. 예. 일단은 프랑스에서 네. 이탈리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스페인, 에스파냐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다 갖고 갔어요. 전 유럽. 그래서 식민지들을 제대로 통치를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나폴레옹이 시작했던 유럽에서의 그 변화가 전 세계에 가져왔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였다? 나폴레옹. 나폴레옹. 우리나라에서도 나폴레옹의 그 위대한 왕이라는 걸 알고 네. 예. 나 어렸을 때부터 이발소에는 그 그림이 다 붙어 있어. 많이 붙여져 있었어요. 나폴레옹 사진. 맞습니다. 백마 타고 이렇게 갖고. 전파 저 표지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너무 멋있잖아. 사랑꾼에다가. 예. 근데 나폴레옹 하면 매우 화려하게 살았을 걸로 생각하죠. 네. 맞아요.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되살리고 싶은 인물. 그리고 가장 화려한 프랑스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언제나 압도적 1위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야, 지금도 그래. 나폴레옹. 초라한 사진은 첫 뭐예요? 번째 사진은 네. 뭐예요? 이게 나폴레옹이 이 양반도 이게 좋았대요. 언변이 좋았. 자기 언변도 좋았지만 자기 관리하는 거. 지금 말로 하자면 SNS 관리? 엄청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이야. 네, 실제로 몹시 화려하게 그리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프스를 넘고 있는 나폴레옹이에요. 근데 원래 저거 백마가 아니라면서요. 그 얘기도 있고요. 예. 이게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이게 말이 앞발을 말이 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뒤로 넘어가. 네, 이게 뒤로 넘어가야 돼. 그럼 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게 불가능해요. 오. 근데 그 나폴레옹은 어때? 이 그림을 너무 좋아했대. 화려하게 그려달라. 한 장도 아니라 5장을 그리라고 해서 지금 전 유럽에 다 있어. 맞아. 그러니까 많이 유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만들어진 게 실제 알프스는 이렇게 넘었다. 라고 해서 사실화처럼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실제로 알프스 이 당시 넘으려면 어떻게 넘었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넘었겠지. 네. 그러면서 자기 커리어 관리가 매우 뛰어났던 인물이 누구였다? 바로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이었다. 자, 모든 점에서 봤을 때 자기 관리, 특히 뭐 언론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뛰어났던 그 나폴레옹. 더 이상 뭐 두려울 게 없어 보였죠? 예. 근데 실제로 근데 이 나폴레옹이 전쟁에 들고 다닌 것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이 질병이 좀 있었나 보죠? 들고 다녔다고? 들고 다. 뭐 영양제 같은 건가? 아, 이건 다 나. 들고 요거 한번 가져주시죠. 예. 자기 관리의 천재는 이런 거 예민하죠. son이가 알죠? 너무 기대된다. 자, 하나, 둘, 셋. 자, 텀블러. 이어를 조금만 높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열세수 때야 청심한 텀블러. 이게 소심하는 뭡니까? 심장이 두근거려서. 나폴레옹은 네. 주위의 적들이 나를 어떻게 살해할까 봐 네. 불안, 초조, 긴장, 흥분하고 있었어. 그걸 풀어줘야 그러기 되니까. 때문에 항상 자기 전에 청심환을 먹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영양제 같으면 그냥 양이 적잖아요. 아니, 근데 들고 다녔다니까 뭔가 컸을 것 같아. 자기 관리의 끝판왕입니다. 아하. 그런데 오랜 전투로 샤워를 제대로 못하니까 아하. 자기한테 나는 이 악취를 네. 계속 향수로 이제 커버한 거죠. 아니 우리 서인 아나운서님 네. 그림은 뭡니까? 보여지는 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잘 나온 자기 그림을 계속 전쟁터마다 이렇게 걸어놓고 봐라 내가 알지? 나 나폴레옹이야. 알지? 가자 이거 하는 거죠. 예. 선전도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나폴레옹이 치질로 고생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너츠 방석 같은 거 이런 거. 왜냐면 말 안장 타고 다니면 너무 아프잖아요, 맞아요. 엉덩이가. 자, 그러면 실제 정답은 이겁니다. 비대요. 비대요? 네.
비대가 어디 있어요, 그때? 이게 뭐야? 진짜 사람이 쏴주나? 이게 뭐야? 아니지. 아, 진짜 저런 게 있었구나. 예, 실제 호텔에 아직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전쟁터마다 들고 다녔대요. 야. 저렇게 만들어? 근데 비대가 너무 신기하네요. 네, 나폴레옹 하면 유명한 질병이 뭐 있습니까? 치질. 치질. 그건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김한석 씨는 언제 하셨어요? 네? 치질 수술 언제 하셨어요? 아, 저는 치질 2기라 아직. 예. 아직? 예, 3상이 될 때 하려고. 이런 예, 정보 예. 알아야 되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당황했던 건 네. 언제 학회 하셨으면 이거 무슨 치질이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이깁니다. 아, 제가 거짓말 못하니까 나 어떻게 알았지? 네. 2기인데요? 저는 2년 전에 했어요. 아 2년 전에 그거 맞습니다. 알아요. 실제로 많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도 했고 하니까 언제나 전쟁터에 다닐 때마다 이걸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동생아, 듣자 하니 치질로 고생한다며? 치질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를 붙여놓는 것이다. 나도 10년 전 이 치료법을 쓴 뒤로 더는 아프지 않았다. 프랑스야.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을 붙여놨을까요? 네. 그 당시에 뭘 붙인다. 전 알겠습니다. 치질을 뭘 없애기 위해서 붙이는 거. 르자네. 역사를 전혀 모르는구만. 진짜 이건 모르겠다. 이영식 선생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야, 이걸 자, 뭐- 다 쓰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발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나 모르겠어. 뒤에서부터 팬티, 예? 거머리, 해초, 해초. 포기하죠. 우엉, 예, 동전 저는- 파스, 저는 된장. 모르겠습니다. 동전 파스. 동전 파스 뭡니까? 정답은 아니 뭐라도 붙여야 돼. 거머리가 되겠습니다. 아, 거머리. 그렇군요. 근데 역시 의료인들이 오시니까 레벨이 올라가네요. 부정 선수, 부정 선수 다 아시잖아요. 네. 아니, 거머리를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왜 거머리를 붙여요? 볼게요. 거머리를 이용한 사열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치질이라고 하는 거는 항문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늘어나가지고 이제 붓다 보니까 염증 생기고 거기 혈전 생기고 아프고 변 볼 때도 이제 피도 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거머리가 이제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딱 붙여놓으면은 거기 이렇게 통통하게 부은 치액을 빨아먹는 거죠. 그러면은 치액이 줄어들면서 덜 아픈 거고 와. 그리고 이제 거머리가 혈액을 빨아먹을 때 굳으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네. 그러니까 혈전을 녹이는 물질을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뭐 하루딘 뭐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데 그러면은 혈액순환에도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오래전부터 거머리를 이 혈액순환제 같은 걸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되게 많아요. 동서양에는. 이게 동양의 의학 같은데, 와. 그치, 아니 근데 서양에서. 궁금한 게 그 피를 그럼 빠른 그 거머리는 결국 죽게 되나요? 너무 살쪄서 거머리가 치질이 생겨요. 치질 생긴 거머리가 되는. 어제 제가 네, 개그맨 윤택하고 네. 한의원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이 통풍이 와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분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후배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거머리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됐어. 붙여놔. 붙여놓고 피를 빠는 모습을 봤어. 근데 피를 빨아내니까 뚱뚱해져, 이만큼. 그러다가 다 빤 다음에 툭 하고 지가 떨어져. 배부르니까. 배부르니까. 세 마리를 붙여놨는데. 와, 그래서 나는 직접 어저께 봤는데 오늘 말씀하시니까 네. 나는 어저께 산 증인이 돼버린 거야. 목격자네. 야, 그 당시에 저 치료법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대단하다. 자, 이러한 아픔과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통일하게 되고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아세요? 치질이 악화돼서? 모릅니다. 나폴레옹의 최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그 전투, 어떤 전투인지 혹시 아세요? 최후의 전투입니까? 최후의 전투. 네. 라스트 전투. 난 모른 척 라스트 할래. 월. 모른 척 할게 얘기해봐. 알고 네. 계시구나. 그 이영식 선생님 같은 이렇게 레벨이 있으신 분은 늘 참여하시면 안 되죠. 난 그래. 알아도 모른 척하니 힘들어. 그러니까요. 너무 티가 나. 힌트 좀 줘요. 이게 뭘까요? 예? 월. 아, 워터루. 워털루 전투. 워터루. 맞습니다. 널 사랑하는 워터루. 워터. 그 노래가 그때 나온 거야. 맞습니다. 네. 그 워털루에서 지게 되고 그는 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 센터. 그 섬에 유폐되어서 그가 죽게 되거든요. 자, 죽게 되면서 그가 유서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귀한 분들을 모셔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금일봉. 이거 한번 보시고요. 네. 돈봉투를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출연료를 뭐가 좀 이렇게 들었으면 주셔서 좋겠죠? 주시고요. 네. 예. 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십시오. 인정. 이게 뭐야? 놀랬어. 정말 반지의 고맙습니다. 뭐야? 아, 다 똑같이 머리카락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머리카락이에요? 저희는 다 동일합니다. 예? 이게 왜? 이게 머리카락이 왜? 나폴레옹의 유서랑 관련이 있어요. 유서? 네. 살모? 이걸 보냈나? 탈모 있었나 보다. 아니면 뭔가 독성 뭐 그런 거 있잖아. 중독되고 이러면 이걸 보고 검색을 해봐라.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 검출 한번 해봐라 이거. 실제로는 뭐 검사나 이런 건 아마 그 당시까지는 그 생각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내 몸에서 썩지 않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이니까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라는 의미로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억해줘. 대단하다. 야. 아유 또 이렇게 코수염으로 또. 네. 이렇게 진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머리카락이 남았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 남았었던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의 사인이 밝혀지게 돼요. 사인이. 네. 시간이 한참 지나서 100여 년 정도 더 훨씬 지나서 사인을 조사해 봤더니 감식했구나. 그랬더니 뭔가요? 뭐예요? 어떤 게 정말로 많이 있었대요. 또 그래요? 수? 아까 그랬잖아. 뭐야 어디? 진시황처럼 순? 그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건가? 바로 비소가 일반인의 비소? 40배에 달하 있었다. 야. 비수가요? 비소? 왜? 비소 왜? 아니 왜? 어떻게 비소라는 게 중독될 수 있지? 비소의 중독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도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전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폴레옹이 죽게 했던 것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뭐지? 위 안에 검은 액체가 차 있다. 위벽에 구멍이 있다. 내부 표면에 암성 궤양이 퍼져 있다. 이게 뭐야? 뭐죠? 검은 액체라는 게 암 암 같은 건가? 이거 아무 같은데.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위벽에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암이라고 하는 게 마치 궤양 모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그냥 뚫려버리는 거죠. 뚫리게 되면은 우리 복막 쪽에는 균이 없어야 되는데 위 안쪽에 있는 네. 균들이 그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sepsis라고 하죠. 폐혈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에 의한 내부 장기 출혈과 그리고 복막염에 의한 폐혈성 쇼크 뭐 이런 걸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제가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덧붙이자면 네. 나폴레옹의 가족 대부분이 위장과 관련된 질병에 의해서 고생을 했었고요. 그러네. 가족 네. 다네. 네. 이것을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번 좀 증명을 해보자면 네. 나폴레옹이 사실은 지방 출신인 건 아시나요? 꼬르시카. 맞습니다. 코르시카섬. 나 전라도 남원인 줄 알았네. 남원이여라. 나 또 꼬르시카인 줄 알았지. 근데 문제는 그는 이탈리아 어권에 있는 프랑스 땅에서 태어난 거야. 그가 어렸을 적에 사관학교를 들어갔을 때 고쳐지지 않는 이 사투리 때문에 거의 왕따를 당했었네요. 메르시 볶음, 머시 볶음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메르시 볶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정확하셨어요. 다시 한번? 메르시 볶음 뭐 이런 뭐 식으로. 그렇죠. 너무 잘해요, 박수리 씨. 메르시 볶음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메리시 볶음인데요. 그래? 역시 좋습니다. 어쨌든 코르시카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거든요. 짠 거야 음식이? 음식이 바다 더워요. 우리나라도 보면 북부지방보단 조금 짜잖아요. 젓갈류 정도. 여기에서 맞아요. 그게 유럽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소시지라든가 그런 염장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 주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좀 아픔이 있지 않았었나. 잘못된 식습관? 식습관? 그래도. 너무 빨리 뭔가를 많이 실제 빨리 먹었어. 맞습니다. 원래 유럽 사람들은 밥 되게 길게 먹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이 되게 빨리 식사하는 걸로 유명해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10분, 20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거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먹는 거다. 예. 자, 하는 거. 여기서 특별 문제 하나 나갑니다. 네. 나폴레옹이 위암으로 위질환을 앓고 있었잖아요. 요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위장병을 다스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을까요? 나폴레옹. 통증? 예. 물, 뭐라고요? 물, 뜨거운 물. 예. 하나, 둘, 셋. 약손. 역시 거머리가 또 나왔습니까? 아니, 거머리 효과를 너무 많이 본 뜨거운 거지. 물, 그래서. 우유, 지압법. 지압법.
지압. 이렇게 워낙에 이게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육 같은 거.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좀 위가 낫더라. 아하. 좀 지식이 있지 않았어. 실제 정답은요. 네. 아니 이거 왜 다 이렇게 붉은 부항이 있어요? 부항이 있었어요? 시황 아니잖아요. 진시황처럼 했죠 거예요? 거머리도 그렇고. 맞아. 유럽 내에서도 건강요법으로 인해서 이 부항 뜨는 것이 되게 인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된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1880년대에 부항을 4만 개 이상 수입하기도 했었대요.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전 유럽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인물이지만 작은 질병에 의해서 무너졌던 게 나폴레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과거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하는 순간 그때 사람들이 몰랐던 걸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감사하게 돼. 그 감사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행복해질 것이다. 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역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강연 해주신 이성아 선생님 고맙습니다.